예, 안녕하세요. 한이빌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금 체질과 금음 체질은 보디빌딩에 있어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금 체질입니다. 목양 체질과 토양 체질의 중간에 있습니다. 세심하고 예민합니다. 남의 말에 상처를 잘 받는 편입니다. 토양 체질이 가장 성격이 급하다면 그 다음으로 모금 체질이 성격이 급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므로 음주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겁이 많아 공포 영화를 싫어합니다. 팔과 다리를 이용하는 구기 종목 같은 운동에 능합니다. 역시 배꼽선이 발달해 있습니다. 다소 살집이 있는 편입니다. 승모근 부위 역시 두텁습니다. 대변을 자주 봅니다. 목양 체질과 마찬가지로 폐가 약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종종 삑사리가 나기도 합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강의하시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유명인으로 마동석, 김준현 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과 담이 강하여 알코올 분해 능력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다가 감수성이 풍부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를 술로 풀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코올 중독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육이 잘 만들어지는 편입니다. 이미지로는 사소한 것에 집착하며 예민해하는 헬스인을 떠올리셔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회의 창 30분을 놓쳤다며 크게 낙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어찌 보면 소심한 면모가 있는 헬스인 유형이죠. 흉곽선, 골반선보다 배꼽선이 발달해 있습니다. 떠오르는 보디빌더로는 필, 히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디빌더야 대부분 모든 근육이 발달하였고 특히 남성 보디빌더인 경우 역삼각형이 아닐 수가 없죠. 무튼 필이 주로 육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는 데다가 청소년기에는 농구 선수로도 활약했었죠. 빅터 마르티네즈도 있겠습니다. 10대 때에는 미식축구, 야구 등의 운동을 하다가 마블 코믹스에 등장하는 영웅들을 동경하다 보디빌딩에 전념하게 되었죠. 담과 대장, 간이 가장 강한 장부이고 대장이 가장 약한 장부입니다. 대장이 짧고 약하다 보니 화장실을 자주 많이 갑니다. 거꾸로 담이 가장 강하다 보니 육식을 잘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조합이 잘 맞습니다. 육식동물인 고양이나 개의 창자 길이는 몸 길이의 4배, 5배 정도지만 초식동물인 말의 창자 길이는 몸 길이의 10배 이상입니다. 육류, 고기는 장에서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장내에 오래 머무르게 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내 장기에서 썩은 고기가 있으면 그게 이로울 리가 없겠죠. 그렇게 빨리빨리 배출을 해야 하므로 장이 짧죠. 반면 채식을 하게 되면 오랜 기간 장 속에 머무르게 하여 최대한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를 해야겠죠. 그렇게 장이 깁니다. 키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듯이 장이 긴 사람, 짧은 사람이 있고 담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금 체질인 사람은 담이 강해 육식을 하고 그 고기를 잘 소화시키고 대장이 짧아 오랜 기간 고기를 장에 두고 부패시킬 일이 없습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소고기, 돼지고기가 잘 맞습니다. 탄수화물 공급원으로는 통밀이 좋고요. 부교감 신경 우위의 체질이므로 커피, 부스터 역시 괜찮습니다. 또 잠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지난 시간에 목양 체질은 육식이 맞다고 이야기했었죠. 모금 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식을 하면 콜레스테롤 걱정이 앞서죠. 목체질인 사람들은 채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질에 맞지 않는 채소를 먹다 보면 소화불량을 유발하고 이 소화불량은 소화기계의 혈액순환 부진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혈액의 흐름이 저하되면 콜레스테롤과 같은 성분이 잘 순환이 되지 않고 혈관에 들러붙는 것이죠. 느린 흐름으로 퇴적되는 콜레스테롤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금음체질입니다. 금양체질과 수양체질의 중간에 있습니다. 직관력이 있습니다. 그 직관력 때문에 종종 독선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카리스마가 있고 군중을 이끌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유형입니다. 치밀하고 비판적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며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식을 하게 되면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건강할 때에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 심장으로 인해 마라톤에 적합한 체질입니다. 유명인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마라토너 황영조가 있겠습니다. 웨이트를 하다 보면 독선적인 사람들 있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맞고 이런 식단을 가져가야 몸이 만들어진다고 알려줘도 절대 듣지 않고 본인의 직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 정말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본인의 몸이 조금 좋은 경우라면 특히 더 심하겠죠. 폐가 발달했기에 흉곽이 큽니다. 역삼각형의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보디빌더로는 브랜치 워렌이 있습니다. 다큐에서 본 적이 있는데 성격이 화가 많더군요. 운동을 하시는 스타일도 보시면 무자비하게합니다. 치팅을 하는데 성격이 보입니다. 바벨을 쥐어잡고 막 뒤흔드는 듯 운동을 합니다. 식단을 살펴보면 비교적 생선의 비중이 높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듯 했습니다. 이 금음 체질은 육식을 하게 되면 성격이 조금 포악해지는데요. 만약 단백질 공급원으로 육식으로만 채웠다면
그의 성격이 더 터프해졌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대장이 가장 강하고 담이 가장 약합니다. 모금 체질과는 반대가 되죠. 초식동물과 구조가 같죠. 담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육류를 소화시키기에 불리하며 대신 대장이 강하고 길기 때문에 채식을 하여 필요한 영양분을 소화 흡수하기에 유리합니다. 100세를 넘긴 나이에 마라톤 풀코스를 뛴 마라토너 파우자 싱, 이 사람도 채식주의 식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금음 체질로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채식을 했기 때문에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마라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폐가 강한 금음 체질인데다가 체질에 맞는 채식을 하여 마라톤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육류를 섭취하게 되면 장에서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배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마라톤을 하기 전에 육식을 하고 나면 오히려 성적이 나쁘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식은 폐, 대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죠. 금양체질과 마찬가지로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육류는 잘 맞지 않으며 생선류, 게, 어패류가 있겠습니다. 탄수화물로는 메밀이 있겠습니다. 역시 교감신경 우위의 체질이라 커피나 카페인은 잘 맞지 않습니다. 오늘은 모금 체질과 금음 체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